누군가는 하루를 버텨내기 위해 출근하고 누군가는 영혼을 위해 모든 걸 버립니다. 오늘 소개할 소설은 달을 바라보다 발밑에 6펜스를 놓친 남자로 알려진 문제작입니다. 서머신 몸의 달과 6펜스입니다. 작가 서머신 몸은 이 작품을 통해 한 남자의 파괴적 예술론과 자기 욕망에 대한 집착을 집요하게 그려냅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는 점도 흥미롭죠. 화가 폴 고갱의 삶에서 영감을 받은 이 소설은 사회적 책임, 인간관계, 도덕 따위는 과감히 내던지고 오직 그리고 싶다는 본능만으로 살아가는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남자는 생각보다 우리 곁에 있을지 모릅니다. 바로 그 낯설고 불편한 천재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달과 6펜스, 지금 시작합니다. 찰스 스트링랜드는 런던 시내 한복판 증권가에서 일하던 평범한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사무실에 도착했고 정해진 전철을 타고 똑같은 카페에서 점심을 먹고 정시에 퇴근해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화려하지도 어딘가 모자라지도 않은 인물. 지나가다 마주쳐도 금세 잊히는 그런 유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다니던 회사의 동료들조차 그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겸손하지만 존재감이 없고 성실하지만 열정은 느껴지지 않는 사람. 인간적인 면에서나 사회적인 면에서나 그는 그저 평균에 수렴하는 인물처럼 보였습니다. 가정 역시 안정적으로 보였습니다. 부인은 교양 있고 사교적인 편이었으며 두 아이는 좋은 학교에 다니고 있었습니다. 부부 사이에 큰 갈등이 있다는 소문도 들리지 않았고 그가 가정을 외면한다는 낌새도 없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모든 것이 조용하고 평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스트링랜드가 사라졌습니다. 어느 날 아침 출근하지 않았고 그날 밤에도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엔 단순한 외출이라 여겼습니다. 하지만 이틀, 사흘이 지나고도 연락이 닿지 않자 부인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고 며칠 후 그는 유럽 대륙으로 떠났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짧은 쪽지를 남겼습니다. 파리로 갑니다. 그림을 그려야겠습니다. 그의 지인들은 어처구니 없다는 반응이었습니다. 그림이라고요? 그 사람이요? 스트링랜드가 예술에 관심을 보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는 미술관에 다닌 적도 없었고 집안에 그림 한 점 걸려있지 않았으며 심지어 낙서조차 하는 걸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인은 격분하며 말했습니다. 변명일 뿐입니다. 가족을 버릴 명분을 예술이라는 말로 포장한 거예요. 하지만 그를 아는 몇몇 사람들은 조금씩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가 항상 무표정했던 이유, 그가 일상 속에서 이질감을 풍기던 이유가 단순한 무관심이나 냉소가 아니라 속에 무엇인가를 숨기고 있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는 사람들의 기대와 관심으로부터 조용히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는 그날 이후로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내도 아이도 직장도 모두 버린 채 새로운 이름도 없이 단 한 가지 욕망, 그리고 싶다는 본능만을 안고 파리로 떠났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스트링랜드가 도착한 곳은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르였습니다. 지금은 예술가들의 낭만적인 거리로 알려져 있지만 그 시절 몽마르트르는 가난한 화가들과 시인들이 몰려 사는 황량한 언덕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다락방 하나를 빌렸습니다. 햇빛도 제대로 들지 않고 창문은 삐걱거리며 벽지는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습니다. 방에는 침대 하나, 작은 책상, 그리고 헌 이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스트링랜드는 생활비 대부분을 물감과 캔버스에 썼습니다. 식사는 하루 한 끼로 줄였고 빵과 물, 값싼 숲으로 겨우 버텼습니다. 계절이 바뀌는 동안에도 그는 한 벌의 외투로 버텼고 추운 밤이면 화실 안에서 두꺼운 담요를 두르고 그림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보다 외롭고 불편한 삶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되돌아가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그림은 당연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처음 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고 심지어 같은 화가들조차 그의 그림을 난해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색채는 기이했고 인물의 비례는 무너졌으며 그림에는 기술적인 안정감보다 거칠고 본능적인 감정이 먼저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점에서 몇몇 감시관 있는 사람들은 그의 그림에 남다른 에너지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스트링랜드는 인간관계를 거의 맺지 않았습니다. 다른 화가들과 술을 마시거나 예술에 대해 토론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말을 걸면 대답 대신 고개를 돌렸고 그저 작업에만 몰두했습니다. 그에게 있어 말은 불필요한 도구였고 자신의 세계는 오직 그림 안에만 존재했습니다. 어느 날 그를 찾아간 작중 화자인 나는 그의 작업실에 처음 들어섰을 때 기묘한 느낌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방 안은 물감 냄새로 가득했고 벽에는 미완성 캔버스가 겹겹이 세워져 있었으며 바닥에는 굳어버린 붓들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스트링랜드는 그 방문을 별다른 반응 없이 받아들였고 이야기 도중에도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죠. 그래도 괜찮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그리면 되니까요. 그의 삶은 점점 사회로부터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시민도 가장도 직장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림이라는 행위를 통해만 살아있는 사람, 세상에서 스스로를 지운 채 자신만의 진실을 찾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누구도 쉽게 건드릴 수 없는 단단한 고독이었습니다. 스트링랜드의 삶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는 말없이 사람을 밀어냈고 도움을 주려는 이들조차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누군가 식사를 사주려 하면 필요 없다고 말했고 아프다는 소문이 돌면 상관하지 말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약점으로 여겼고 동정심을 모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그에게도 예외적으로 가까워진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브리노라는 이름의 화가 지망생이었습니다. 브리노는 스트링랜드의 독특한 그림에 매료되어 자신의 작업실을 빌려주고 식사도 함께하며 가끔은 작품에 대한 생각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스트링랜드는 처음에는 그를 경계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용히 곁에 두었습니다. 그들에게 우정이라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싹튼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브리노에게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예술과 현실 사이에서 방황하던 그에게 유일하게 안정을 주던 존재였죠. 그런데 스트링랜드는 그 아내와 관계를 맺습니다. 사랑도 아니고 욕망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감정의 파장을 생각하지 않았고 누군가의 가정을 파괴하는 데 대한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원하는 걸 했을 뿐입니다. 그게 누구의 것인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브리노는 스트링랜드와 격렬하게 다투었고 그날 이후 그들은 다시는 서로를 보지 않았습니다. 브리노는 파리를 떠났고 그의 아내 역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그 모든 일을 겪고도 스트링랜드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캔버스 앞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괴물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을 모르는 냉혈한 인간의 도리를 저버린 파괴자. 하지만 어떤 이들은 그에게서 순도 100%의 예술가라는 기묘한 매력을 보았습니다. 무엇에도 굴복하지 않고 무엇도 타협하지 않는 창작자. 그는 예술을 위해 타인을 희생시키고 스스로조차 파괴하면서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예술이란 무엇인가? 예술가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가? 스트링랜드는 분명 누군가에게는 해악이었고 누군가에게는 영감이었습니다. 그는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경계 바깥에서 단 하나의 본능, 창조만을 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길 위에서 더욱 깊은 고독 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파리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끊기고 몇 년이 지난 후 스트링랜드의 이름은 다시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렸습니다. 이번엔 뜻밖의 장소에서였습니다. 그는 남태평양의 외딴 섬 타히티에 있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곳은 유럽의 문명과는 거리가 먼 원시의 땅이었고 그는 그곳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타히티에 도착했을 때는 병든 몸이었고 영양실조와 피부병으로 손과 얼굴에 괴사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현지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경계했지만 이내 무심한 듯 따뜻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스트링랜드는 타히티의 오두막 하나를 빌려 그 안에서 그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완전히 다른 화풍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타히티는 그에게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이전에 거친 선과 왜곡된 구도 대신 더욱 원시적이고 더 본능적이며 동시에 아름다운 색채가 가득 들어섰습니다. 푸른 바다와 붉은 땅, 태양에 타오르는 피부, 검은 머리칼을 가진 여성들, 밤하늘과 정글의 신비함이 화폭 안에서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처음부터 여기에 있었던 사람처럼 섬의 리듬에 녹아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다시 한번 사람을 만났습니다. 현지 여성 아타였습니다. 그녀는 그와 말이 잘 통하지 않았고 생활 방식도 전혀 달랐지만 스트링랜드는 그녀 곁에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공식적으로 결혼한 것은 아니었지만 섬 사람들은 그들을 하나의 가족으로 여겼습니다. 아타는 그에게 아들도 낳았습니다. 그 작은 생명 앞에서조차 스트링랜드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지만 이따금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이전에는 없던 조용한 정서가 느껴졌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건강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나병으로 알려진 그 질병은 손가락 관절을 무너뜨렸고 그의 얼굴은 일그러졌으며 거울조차 보기 힘들 만큼 변해갔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그림을 그렸습니다. 몸이 무너져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손가락이 말을 듣지 않으면 붓대를 묶었고 열에 시달리면서도 캔버스를 응시했습니다. 그는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이 그림들이 끝나기 전엔 죽을 수 없다. 그의 마지막 그림은 그가 살아온 모든 것의 총결산이었습니다. 하나의 벽을 가득 채운 거대한 작품. 그림 속에는 타히티의 태양과 정글, 그가 사랑했던 여자와 아이, 죽음의 공포와 삶의 찬란함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벽화를 완성하자마자 눈을 감았습니다. 죽음이 그의 붓을 놓게 한 유일한 순간이었습니다. 스트링랜드가 죽은 후 그의 마지막 그림, 오두막 벽을 가득 채운 벽화는 한동안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타히티의 오두막 하나에 이름 없는 화가가 남긴 흔적. 그것은 섬의 햇살 아래 서서히 색이 바래고 열대의 비바람에 벽이 허물어지며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아타는 그의 유언을 지켰습니다. 그 그림을 그 어떤 이에게도 보여주지 않았고 심지어 그가 생전에 알던 유럽인들에게조차 그의 죽음 이유를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나로 존재한 유일한 증거다. 누구의 눈에도 팔리고 싶지 않다. 몇 년이 지나 작중 화자인 나는 스트링랜드의 소식을 듣고 타히티를 방문하게 됩니다. 오두막은 이미 붕괴 직전이었고 아타는 깊은 침묵 속에 남편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었어요. 말이 없고 감정도 없고. 그런데 이상하게 그림을 그릴 때만 살아있었어요. 그는 아들의 얼굴도 제대로 쓰다듬지 못했지만 아이를 모델 삼아 수없이 많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림 안에서는 분명 무언가를 남기고 있었습니다. 작중 화자인 나는 그 벽화를 직접 보고 싶어 했지만 이미 너무 늦었습니다. 아타는 그가 죽은 다음 날 그 오두막을 불태웠습니다. 그녀는 이유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가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유작은 단 한 장의 캔버스도 남지 않았고 유럽으로 돌아간 작중 화자인 나는 그의 생애를 기록한 책 한 권을 쓰는 것으로 그를 세상에 다시 꺼내놓게 됩니다. 이후 미술계는 뒤늦게 스트링랜드의 이름을 기억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남긴 몇몇 초기작이 숨겨져 있던 파리의 중고 미술상에서 발견되었고 그 기괴하고도 격렬한 색채가 20세기 회화의 흐름을 예고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전시회가 열리고 작품은 경매에 올랐으며 화가 찰스 스트링랜드는 죽은 뒤에야 유명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생전 단 한 번도 박수 받지 않았고 감사 인사를 받은 적도 없으며 그림 한 장으로 가족을 부양한 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말합니다. 그는 예술가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끝내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 그가 수많은 관계를 파괴했고 누군가의 인생을 망가뜨렸으며 어떤 이들에게는 지울 수 없는 상처였다는 점입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해 살았고 끝까지 타인에게 무관심한 존재였습니다. 그의 예술은 숭고하지만 그의 인생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달과 육펜스는 단순한 화가 이야기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은 인간이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지 묻는 철학적 질문을 던지는 작품입니다. 작가 서머신 몬은 이 소설을 통해 사회적 인간과 예술적 자아 사이의 극단적인 대립을 보여주었습니다. 찰스 스트링랜드라는 인물은 실제로는 19세기 후기 인상주의 화가 폴 고갱에서 모티브를 따왔습니다. 고갱 역시 안정된 직장과 가정을 버리고 타히티로 떠나 원시적인 삶을 살았으며 그곳에서 후대의 회자될 예술 세계를 완성했죠. 하지만 몬은 고갱을 미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자기 중심성과 그 예술 뒤에 깔린 인간적 파괴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 작품을 읽은 많은 사람들은 혼란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예술가일까? 우리는 이런 삶을 용납해야 할까?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걸까? 스트링랜드는 도덕적으로는 실패한 인물입니다. 하지만 예술적으로는 어쩌면 완전한 해방에 가장 가까이 다가간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삶은 아름답지 않았지만 그가 남긴 그림에는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진실이 불편하든 눈부시든 우리는 그것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달과 6펜스, 그게 뭔데?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말해보세요. 사회가 요구하는 6펜스짜리 현실 대신 자기만의 달을 향해 미친 듯이 걸어간 한 남자의 이야기야. 예술을 위해 인간성을 버린 남자 말이지. 아마 그 말 한마디면 당신은 이미 잘난 척에 성공한 겁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에서 더 멋진 지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